자, 금요일을 기준점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악성 매물대가 존재를 하나요?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한 사람들 전부 다 뭐다? 수익이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보세요. 장막판 부분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면서 양봉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당장 내일을 기준점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말씀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금요일을 기준점으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 강세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비상사태라고. 왜 그래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매길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다고. 이 내용의 핵심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작년 8월에 도널드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우야무야 해결되는 듯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16일 날 미국의 상무장관이 직접적으로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서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0%의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노출받는다라고 하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까요?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주식은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그 주체들이 지금의 구간에서 단 한 번의 매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단 한 번의 매도를 하지 못한다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보세요.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누군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강조드렸죠. 당장 2025년 5월 28일부터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 함께 보시자.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메릴린치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주체들이 누구다? 바로 외인들이라고. 외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도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당장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게 JP모건인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아까 이 밑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 누구예요? 바로 JP모건이 사실상 이 구간에서도 어떻게 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신한투자증권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다, 실려주지 않았다, 실려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잠정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근데 이 구간에서 2.5조의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까요? 절대로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왜 그래요? 보세요. 신한투자증권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13만 8천 원에 어떻게 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앞 구간에서 이 횡보 구간을 거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하방 압력이 그만큼 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2.5조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사실상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이 삼성전자는 누구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까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고. 보세요.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시점인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 왜 삼성전자가 누구에 의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12월 17일이라고 하면 어느 시점인지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동시에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다
붙어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구간에서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줬다 붙어주지 않았다,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근데 반대로 1월 6일을 기준점으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와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아랫 구간에서 단기적인 차익을 어떻게 했다? 이 외국인들이 이 고가권에서 개인들에게 떠 넘겼다고. 근데 이 떠 넘기고 나서 사실상 이 4거래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함으로써 주가가 어떻게 됐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20년도부터 항상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주가가 이 부분만 맞으면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고 반대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실려주면서 주가가 지속적인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보세요. 이 앞 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죠. 근데 아랫꼬리를 다는 양봉 구간이나 혹은 윗꼬리 음봉 구간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엄청난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보세요. 음봉 구간이 만들어졌을 땐 점차 거래량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든 개인들의 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이 위에 악성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돈만 써도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을 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고점 부분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명확하게 가지고 가보자.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고점 부분에서 엄청난 거래량들이 나와주기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하지 않는다, 시작을 한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 고점 부분을 찍고 나서 주가 어떻게 돼요? 재차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큰 폭의 하락 구간이 지금 15%의 하락 구간이라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단기적인 고점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거래량으로 표시가 된다, 표시가 되지 않는다, 표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음봉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거래량들이 나와주죠. 그럼 이 음봉 구간에서 사실상 이 아랫 구간에서 매수를 한 주체들이 자신들의 물량들을 어떻게 했다? 일부분 매도한다고. 그럼 이 개인들이 어떻게 한다? 이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한 개인들 이 아랫 구간까지 15% 빠졌습니다. 그럼 15% 빠졌을 때 사실상 심리적으로 이 아랫 구간까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 함께 보시면 거래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저점 잡고 나서 재차 반등 구간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 어떻게 찍힌다? 거래량으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날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무조건 매도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 왜 그래요? 결국은 주가가 또다시 눌린 구간 준다고. 그럼 전부 다 매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일부만 매도하고 그리고 이 매도한 걸 재차 눌린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3전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고점 부분의 매도 타점과 그리고 동시에 주가가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는 최저점 부분의 매수 타점까지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으로 표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수 어떻게 된다?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매도하면 돼요? 안 돼요? 전부 다 매도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더 큰 상승 구간 나오는데 결국은 단기적인 고점 부분 찍힐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매수를 했지 매도를 했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 약속일 때 매도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투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메이저 수급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 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